안녕하세요.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가로 슬라이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태그를 구성을 해 줍니다. 자, 슬라이더 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태그 구성은 기본적으로 div 영역을 구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여기에다가 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ul 클래스는 트레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ul 태그 안에 리스트 기차 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는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 있고 슬라이드 1번. 자, 요거는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태그 구성은 요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차역이 있고 스테이션이 있고 기차역 안에 UL 태그 트레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기차역이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차역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차역의 가로 사이즈가 8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는 3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스테이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내가 가로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 자식 UL 태그가 요거의 3배만큼의 너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이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가 픽셀로 계산하면은 2400 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는 보다시피 300 픽셀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UL 태그 안에 이 리스트 li 태그들이 나란히 배치가 되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li 태그는 가로 사이즈가 보다시피 800 픽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는 300 픽셀만큼 되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 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스트 태그 안에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이 비율에 맞게끔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특히나 실기 시험을 볼 때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는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왕이면은 리스트의 크기만큼 이렇게 가득 채워주는 편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스 코드까지 써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션 영역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면은 바깥쪽 부분은 안 보이게 됩니다. 맞죠? 안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UL 태그가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UL 태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너비에 3분의 1씩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씩 이동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기차역이 스테이션이 있고요. 여기 안에 UL 태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스트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예, 각각의 리스트는 800픽셀인 거죠. 그렇죠? 800픽셀인 겁니다. 여긴 좀 길어 보이지만 800픽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차역이 800픽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동으로 여기 있는 슬라이드, 즉 요거는 1번 슬라이드, 얘는 2번 슬라이드, 이건 3번 슬라이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2400픽셀을 갖고 있는 2400픽셀의 너비를 갖고 있는 이 UL 태그가 어떻게 이동하면 되느냐? UL 태그가 통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통째로 어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800픽셀만큼 이동을 해 주어야 하겠죠.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UL 태그가 이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안에서 리스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게 1번 슬라이드고요. 이게 2번 슬라이드고 얘가 3번 슬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는 800픽셀인 거예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얘가 넓어 보이지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UL 태그가 또다시 왼쪽으로 800픽셀을 더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화면, 우리의 기차역에서는 이제 3번 슬라이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맞죠? 3번 슬라이드가 여기 오게 될 겁니다. UL 태그는 이렇게 이쪽으로 더 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여기 있는 이 스테이션 공간에서 1번, 2번, 3번 슬라이드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가로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스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가로 슬라이드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세로 슬라이드를 이해하는 부분도 쉬워지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S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CSS 파일을 만들게요. CSS. 자, 그 다음에 이제 style.css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리스트 스타일은 없애놓고, 그 다음에 박스 모델들도 마진이랑 패딩도 다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현재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미지가 1300 가로는 1320에 세로는 850 픽셀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이제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로 1350, 세로 850 픽셀의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스테이션, 기차역을 먼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테두리를 그려요. 그리고 너비는 1340,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제가 너비 높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320에 850입니다. 그쵸? 기억력이 안 좋아서 850 픽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빨간색 테두리가 현재 스테이션 영역이에요. 아셨죠?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지금 보면은 스테이션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지정을 했죠? 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트레인. 자, 스테이션의 자식 태그가 트레인인데요. 얘는 너비가 1320 곱하기 3이면은 얼마죠? 곱하기 3이면 계산하기 어렵죠? 저같이 계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하는 겁니다. 3960 픽셀입니다. 그쵸? 그럼 물론 여기에다가 3960 픽셀이라고 써도 돼요. 진짜로. 아셨죠?
정말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850 픽셀이라고 써도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트레인 안에 있는 자식 li 태그가 자식이죠. 얘네들이 나란히 배치가 돼야 돼요. 아까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트레인이 이 트레인 안에 li 태그 자식 태그가 나란히 배치해 달라면 플렉스를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트레인 안에 있는 자식 리스트는 너비가 우리 아까 계산한 거라고 치자면 1320 픽셀이 되어야 하고 높이는 850 픽셀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스테이션 영역입니다. 그쵸? 스테이션 영역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UL 태그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요. 이만큼 제가 좀 이쪽으로 갖고 와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스테이션이고 지금 보면 UL 태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UL 태그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각각의 이 너비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UL 태그가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상태예요. 요 상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jQuery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jQuery도 파일을 복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여기 폴더에다가 js 파일 복사를 해 놓고요. 다음에 index.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jQuery를 연결을 해 줘야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index.js 파일 연결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 문서가 준비가 되면 자, 이런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문서가 끝까지 읽혀진 다음에 실행되는 소스 코드들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죠. 요 안에다가 쓰셔야 돼요. 웹 디자인 기능사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요 밖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괄호 밖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let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만드는 거죠. 이 변수는 메모리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0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t interva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 함수는 콤마로 구분을 해서 두 개의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어떤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는 시간입니다. 아셨죠? 시간은 밀리세컨드 단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초를 원하신다면 2라고 쓰시면 안 되고 2000이라고 쓰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2500이라고 하면 그럼 2.5초인 거죠. 진짜. 그래서 여기 있는 set interval이라는 이 함수는 2.5초마다 앞에 있는 이 동작을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아셨죠?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안에서 이제 2.5초마다 실행되는 동작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2.5초마다 어떻게 시켜줄 거냐면은 카운트에 뿔뿔 해서 1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카운트라는 변수에는 0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서 2.5초마다 이제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카운트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카운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2보다 큰지 한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운트가 0초가 지나고 이제 1초, 2.5초가 지나고 나서 1이 됐을 때 이게 한번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1은 2보다 큰 것이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여기 중괄호에 있는 게 실행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0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줄 소스 코드로 인해서 카운트는 어떻게 되느냐? 카운트가 2.5초가 지나면 0에서 이제 1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이었던 것이 2.5초 지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 동작은 2.5초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이 됐던 게 다시 사용이 되면서 1이 더해지면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카운트가 2보다 크냐? 라고 조건을 생각을 계산해 보면 거짓이죠. 거짓이면은 역시 이제 중괄호 안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2.5초 뒤에 또 카운트에 1을 더하게 되면 이제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이 되면 3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true가 되죠. 3이 되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소스 코드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이 되면서 카운트라는 변수의 공간에 숫자 데이터 0을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2.5초 뒤에 카운트가 0이었는데 또 뿔뿔 되면서 1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운트는 2.5초마다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되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회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요 UL 트레인 기차가 2.5초마다 1번 슬라이드가 여기 부분에 보이고, 또 2.5초에는 2.5초가 지나면 2번 슬라이드가 여기서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다란 기차를 2.5초마다 왼쪽으로 이동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 부분을 이제 볼게요. 소스 코드를 보면은 우리는 2.5초마다 누가 여기에 있는 요 트레인이 지금 현재 3960 픽셀의 너비를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3960 픽셀입니다. 그럼 2.5초마다 이 트레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너비에 3분의 1씩 이동을 하면 돼요. 왼쪽으로. 그쵸? 그럼 이게 몇 픽셀이냐면은 아까 3으로 나누면은 이거를 3으로 나누면 1320 픽셀입니다. 그쵸? 왼쪽으로 2.5초마다 이 UL 태그가 왼쪽으로 1320 픽셀씩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레인 클래스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 트랜스폼이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는 거냐면 팩티, 여기에서 이걸 그냥 문자 데이터로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문자 데이터로 써서 트랜스레이트 x 괄호 열고 닫고 마이너스 1320 픽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새로 고침을 하면 2.5초가 지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UL 태그한테 트랜지션이 없는데 제가 이제 트랜지션을 사용을 해서 뭐 1S, 2S, 0S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걸겠습니다. 트랜지션을 걸면 아시죠? 모든 지금 CSS 변하는 CSS 속성에 대해 1초 동안 중간 스타일이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보면은 이 이후로 이동하지를 않죠. 그 이유는 카운트는 2.5초마다 0, 1, 2, 0, 1, 2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 있는 요 소스 코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왜냐면은 언제나
원래 위치 기준 왼쪽으로 마이너스 1320 픽셀만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를 변수 취급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카운트하고 이게 잘 엮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제가 항상 상수, 이러한 문자 데이터 상수에서 이런 부분들을 변수 처리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이 변수 처리할 숫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일단 지워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지운 자리에서 지금 문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쌍따옴표를 2번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이 변수, 원하는 변수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변수가 먼저 계산돼야 되니까 괄호를 쳐주시고 마이너스 1320 곱하기 이제 카운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1320 픽셀씩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바깥 부분이 보이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SS에서 스테이션한테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해서 해당되는 너비, 높이 바깥쪽으로 흘러넘치는 컨텐츠가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스테이션의 너비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1320에 850. 그런데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 1320에 곱하기 3만큼 해서 요 계산이 들어온 거죠. 그쵸?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1200 픽셀로 만약에 바꿔요. 스테이션의 영역을.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바꿔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얘도 바꿔줘야 되죠. 그쵸? 지금 스테이션만 바꿔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셨죠? 지금 보면은 끝까지 안 와요. 그쵸?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끝까지 안 옵니다. 중앙에 배치가 잘 안 되고 있죠. 이미지들이. 그쵸?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를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곱하기 3을 해서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퍼센테이지 단위를 써라 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300%가 의미하는 거는 부모 태그 너비의 3배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레인 클래스의 부모 태그가 스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션한테 지정된 너비의 곱하기 3배만큼 하라는 게 이겁니다. 300%. 아시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스테이션은 내가 너비를 1400이라고 픽셀을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와 같은 원리로 하이트 850 픽셀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100%라고 표현을 해놓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스테이션의 높이가 바뀐다고 했어요. 만약에 바뀐다면 850에서 700 픽셀로 바뀐다면 이거 수정할 필요 있나요? 수정할 필요 없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통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리스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볼게요. 이게 1320 픽셀이 아니고 저도 이걸 한 번 쓰면 안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가 너비가 몇 %가 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요. 이거 그냥 100%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자, 퍼센테이지는 부모 태그 너비에 대한 비율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트레인 클래스의 자식 li 태그의 너비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만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걸 픽셀로 계산해 보면 3600 픽셀이죠? 그쵸? 그리고 이 li 태그한테 너비를 얼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만큼 하겠다는 거니까 3600 픽셀만큼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린 얘가 몇 픽셀이 돼야 돼요? 이거의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요. 퍼센트? 100%를 부모 태그의 너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3으로 나누면 33.333%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칼크 100% 나누기 3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아셨죠? 높이는요. 높이 850 안 되겠죠? 이거보다는 100%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dex.js 갑니다. 여기도 1320 픽셀씩 가는 게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어떻게 써줘요? 트레인 클래스가 트랜스폼이 바뀌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트레인 클래스가 자신이 갖고 있는 너비에 몇 퍼센트씩 이동해야 되냐면 3분의 1씩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33.333% 자신이 갖고 있는 너비에 33.333%씩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트랜스폼, CSS 트랜스폼에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퍼센트 단위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트랜스폼에서 퍼센테이지는 부모 태그에 대한 너비 비율 단위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너비 비율 단위예요. 아셨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단위를 이제 여기 픽셀을 안 쓰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쓴다면은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33.33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스테이션의 너비를 얼마로 바꾸든 간에 이거 바꿀 필요 없고요. 얘도 바꿀 필요가 없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 소스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시험장 가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CSS도 이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만 수정 잘 하시면 돼요. 스테이션 부분만. 여기 트레이는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이제 잘 작동이 됩니다. 자,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이미지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이미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 클래스 안에 li 태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자, 요 이미지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얘가 화면 너비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화면 너비 100%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여기까지 다 안 차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1320 픽셀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20 픽셀이잖아요. 그쵸? 이러한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이렇게 흰 부분이 보이면은 비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다 쓰시면 되고요. 시험장 가셔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트레인 안에 li 태그 안에 보면 이미지 태그가 있죠? 요것도 너비를 100%, 높이를 100%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의 부모만큼 너비 높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만 하시면은 이 가득 채워지기는 하는데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집니다. 아셨죠?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진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어때요? 아주 세로로 아주 얍삽해졌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요. 뚱뚱해졌죠. 이런 거는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은 오브젝트 핏을 이렇게 커버로 해줍니다. 됐죠? 그러면은 세로 고침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줄이면 뭐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해도 안 바뀝니다.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항상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슬라이드의 가로 슬라이드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필요한 가로 슬라이드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만드는 세로 슬라이드 영상도 만들 건데 그때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시험 잘 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